자, 오늘의 주제 첫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되게 거창하게 무슨 진지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의미부터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는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야. 개인의 인권,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는 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었잖아. 개인의 인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존중받지 못하는 거야.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 그랬는데.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야? 친구, 아니면 아는 사람, 타인,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침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어떤 특정한 타인 사람이 아니라 단체에 의해서도 인권 침해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인권 침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적었으니까 정리해보자. 인권 침해라는 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뭔가 침해당하는 걸 우리는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례들, 이게 인권 침해구나 보시면 여러분들 인권 침해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차별이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걸 우리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요즘은 물론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 야, 이번에 우리 반에서 내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반에서 자리 배치 새로 하는데 성적으로 배치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수업을 열심히 듣겠지? 그러니까 앞쪽에 앉고 그 다음에 성적 순으로 성적 낮은 애들은 뒤쪽에 앉고 니들 앞에 와서 앉고 싶으면은 다음에 억울하면 성적 올려. 이거 차별이잖아요.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차별을 하는 거죠. 인권 침해 당하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학생들은. 이것도 인권 침해의 사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집단 따돌림. 왕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쟤는 뭔가 좀 이상해. 쟤 좀 4차원이야. 뭐 쟤는 이러이러해. 라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뭐 아이들뿐만 아니야 얘들아. 요새는 뭐 직장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고요. 뭐 군대에서도 따돌림이 일어나고 이 사회 전반에 너무 이 문제가 커졌어. 이 집단 따돌림이 발생을 하면 그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 이것도 인권 침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생활 침해. 봐봐. 어떤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친구야. 그래서 몇몇 친구들하고만 친하게 지내. 그리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SNS 이런 것도 하지 않아. 근데 그 친구랑 내가 같이 놀다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놀았는데 그 친구가 잠이 들었고 내가 그냥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사실 재밌으라고 그 친구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옷이 조금 올라가서 엉덩이가 조금 보이네? 그래서 재밌으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친구는 어차피 SNS 안 하니까 모르니까 내 SNS에 올렸어요. 그 친구의 동의 없이. 그 친구의 사진을, 그것도 자존심이 상할 만한 사진을. 사생활 침해죠. 허락 없이 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생활 침해도 인권 침해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인권 침해냐면은 뭐 폭행, 당연하죠. 폭행당한 사람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당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4개만 들겠지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내려가서 인권 침해는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잘못된 뭔가 구조 때문에도 발생하고 국가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도 발생해. 자, 하나하나 정리해볼게.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할까? 첫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얘는 이럴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정해진 그 탁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을 우리 뭐라 그러지?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편견. 쟤는 보니까 이러이러해. 쟤는 이러니까 쟤는 아무래도 좀 이럴 것 같아. 쟤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고정관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이번에 뭐 저기서 뭐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다며 난민은 전부 다 딱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막 쟤네들은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아 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의 원인이 돼요. 고정관념 편견은 그 자체로 굉장히 나쁜 거야. 이게 첫 번째 인권 침해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쭉 이어져 오긴 했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불합리한,
불합리한이라고 쓰지 말고 잘못된 관습이나 이어져 온 관행. 이런 것도 인권 침해의 원인이 돼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요즘은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제사. 제사 자체가 뭐 인권 침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사를 지낼 때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 하더라고. 그런데 불과 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제사를 굉장히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지내는 집들에 가면요. 제사 음식 다 누가 해? 여자가 하잖아. 자, 그것도 좋다 이거야. 제사 음식을 여자들이 막 제사 음식은 또 되게 종류도 많고 막 격식을 잘 갖춰야 되잖아요. 제사 음식 다 차려놓으면 그때까지 TV 보고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던 집안의 남자분들이 이제 제사상 다 차려주고 제사상 차렸습니다 하면 와가지고 이제 절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딸들, 뭐 아내 이런 사람들은 또 제사상에 절을 못해요. 그게 이어져 온 관행이래.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 이것도 결국은 성차별,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인권 침해의 원인에는요.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는 제도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법,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들도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다른 나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알죠?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가장 석유 많이 수출하는 부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성차별이 심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손꼽히는데 어느 정도로 여성차별이 심하냐면요. 최근까지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는 게 그 나라의 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명히 굉장히 불합리한 법과 제도죠.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거지. 자, 인권 침해의 원인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권 침해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인권 침해는 옆으로 가볼게요. 인권 침해는 나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인권 침해는 과연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진지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인권 침해는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인권 침해인지 알아야지만이 그런 실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인권 침해가 없어지도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갈게요.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노력이에요. 첫 번째는 좀 낯선 단어지.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돼. 오? 감수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쟤는 되게 감수성이 특별해. 뭐 감수성 뭐라고 표현하지? 쟤는 감수성이 뛰어나.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앞에 인권을 붙여서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성질, 그걸 감수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꽃을 보고도 꽃이네. 선생님은 그러거든. 꽃이 피었네. 봄인가 보다. 꽃이 졌네. 이제 나무가 푸르러지겠네. 선생님은 좀 감수성이 모자란 편이긴 한데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저기 나무 봐. 너무 이쁘지 않아? 가을이야. 코스모스가 피었어. 계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인권 감수성이라는 건 이게 인권을 보호하는 거지. 이런 상황은 이건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라고 인권이 보호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그러한 성질, 그러한 능력을 인권 감수성이라 그래. 우리 모두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나 자신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나나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건 인권 침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자, 인권 침해를 당했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떡하지? 속으로만 속상해하고 꽁에 있으면 누가 내 인권 해결해 주나? 구제해 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다시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구제 방법이 있지. 그렇다면 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권을 구제받아야 되겠구나.
즉 인권 구제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너무 당연하겠지만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퍼져 있어야 인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1번, 2번, 3번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